황우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광주에 오니까 저로서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오히려 음식도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고 그래서 참 말씀대로 오늘 눈 뜬 것이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김선남 사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전영준 회장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광태 원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문, 또 2기 이제 막 들어오신 2기 여러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안재홍 전 의원님도 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잘 가까운 분들이 와 계셔서 저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광주에 대한 저희 생각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저는 아무래도 당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이 해야 될 일,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한 8시까지는 여기 있으니까 정치적인 거나 뭐 물으실 거 있으면은 제한 없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흔히 보면 침체되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르면은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약하는 도시입니다. 그 원인이 그동안은 이 서울과 부산을 주축으로 하는 경부 축으로 통해서 이 대양, 태평양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대양 국가를 우리가 향해서 국가가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대륙이 열리는 바람에 서해안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으로는 인천 사람인데, 인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광주가 인천보다도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이름은 되게 아주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황해로 지었는데, 저도 황씨입니다만은 황자가 들어가면 되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바다로 이 황해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의 3대 큰 경제의 중심 항우 바다로 꼽힐 정도로 황해가 세계적인 아주 황금의 바다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광주는 전국 16개 특광역시 가운데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 증가율, 수출 증가율, 광공업 제조율 모두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거죠. 광주가 최근 4년 연속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광주를 뭐 농업형 도시라더니 뭐 여러 우리가 흔히들 생각했던 침체된 도시가 아니라 가장 활발한 수출과 고용 분야를 비롯한 내실이 단단한 경제의 총화로서 최상위권에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광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률도 58.2%로 굉장히 높습니다. 증가율은 뭐 단연 1위고요. 실업률은 2.9%로 통계가 맞다면은 제주와 전북 이외에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말씀드린 대로 159억 달러로 수출했는데, 이것은
대전의 4배, 대구의 2.3배, 우리가 수출의 주도 도시로는 부산을 치잖아요. 부산보다 26억 불이 더 많다. 믿기 어려운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 흑자도 109억 불을 기록하면서 최초의 무역 수지 100억 불을 돌파한 도시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수지 규모는 최대의 지금 부한 도시로, 잘 사는 도시로 치는 울산을 제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흑자의 25%, 4분의 1을 차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믿기 어려운 이렇게 통계가 속속 나오는데 아마 이거 제일 믿기 어려운 분들이 광주 시민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가전, 광산업 이런 3대 특화 산업의 수출 규모가 발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광통시는 분배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시장의 85%가 광주에, 그것도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올해 광주 지역의 수출 목표액은 작년보다 20%를 더 늘린 193억 불로 책정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은 이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기업의 65%가 최근에 우리가 맺은 FTA를 활용하면서 그 수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 FTA 할 때마다 상당히 큰 반대의 기운이 사실 호남 지역에서 많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FTA의 효과를 우리 광주 지역이 제일 많이 누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근본적으로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광주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지역 수출에서 FTA 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11월 말로 해서 58%를 넘어서 16개 시도 중에 역시 또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FTA를 통한 자동차, 가전 분야의 수혜 효과를 우리는 앞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선진국 경기 회복과 정부의 경기 활성화, 또 중소기업 진흥,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최근의 주안점과 비추어 볼 때에는 우리는 이것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교육도시 광주, 수능시험 성적 꼴찌예요, 첫째예요? 첫째입니다, 광주가. 그래서 또 인구 대비 대학생 수도 우리나라에서 첫째입니다. 16개 시도에서 매년 평가해서 중앙정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도시도 광주가 연속 1위를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중에, 대도시 중에 유일한, 서울도 산천이 아름답고 어느 곳이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마는 광주는 유일하게 무등산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정도면은 광주에 대한 자랑을 할 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광주에 와보면은 저만 서양 사람들은 항상 그 심장을 놓고 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광주에 와서 살아보고 광주를 알면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빼앗기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1인당 평균 소득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1,400만 원 정도로서 16개 시도 중에 아직은 8번째에 불과하고, 첫째는 울산, 둘째는 서울, 부산, 그렇게 하고 대전 이런 데에 연이어서 지금 광주는 8번째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겠죠. 왜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하고 충분한 수익을 남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한 사람당 소득은 아직은 1등이 못 되고 있느냐.
그것은 이 부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또 계속해서 이 안에서의 광주가 스스로 많은 부를 생산하고 또 적절한 분배를 해나가는 그러한 기전을 만든다면은 광주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고 부유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공업 분야, 어떤 하드코어 부분만 이렇게 좋으냐? 아닙니다.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고 콘텐츠 시대인데 광주는 꿈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콘텐츠 시대인 것이 분명한데 광주는 그동안 정신적으로 항상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동학혁명 이후로 계속 근대화, 현대화, 민주화 모든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 정신 문명을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광주였습니다.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 정의, 평등 모든 가치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면 광주를 빼고는 우리가 역사를 점검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그 역사는 바로 우리 광주인들의 피 속에, DNA 속에 자랑스러운 콘텐츠로 계속 쌓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언젠가 활발하게 꽃을 피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정신문명 또 콘텐츠, 문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예전에 일찍이 장보고가 이걸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큰 흐름을 우리가 해왔던 충절과 의리와 개방과 모험, 용기의 땅을 바로 우리 광주 이 호남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난과 불의가 있을 때마다 광주는 의전이 일어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뿐만 아니라 근대 우리 한국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항상 독립과 그리고 자주와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충분한 곡창지대에 재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가까이는 광주 학생운동 그리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 의거도 최근의 사실에 따르면 광주가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5.18이라는 그야말로 군부 공의주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일도 결국은 광주가 일어나서 이것을 매듭을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주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민주 인권 도시로서 콘텐츠를 계속 강화하면서 여기에서 큰 인재, 큰 인물을 키워내야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영원한 세계 기록유산이 된 것도 지금은 우리가 작게 볼지 모르지만 아마 점점 시대가 갈수록 빛이 나고 전 세계에 크나큰 의미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도 광주에서 유치가 확정된 것도 정말 뜻깊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가 남았는데 이 북한 인권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얘기했지만 143명의 목회자들이 골기를 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광주연합회를 결성하고 그 이후에 전국에서 차차 이러한 모임이 움직인다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바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된다면 그것도 광주의 힘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인권운동가들의 지금 판단입니다. 광주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소중한 곳인데 경제, 정치, 사상뿐만 아니라 문화의 면에 있어서도 광주는 한국 최고의 예향이며 그렇게 요란한 한류의 근원지도 역시 광주 호남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향이자 한류의 원천입니다. 역사적으로 살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남종화와 또 깊은 서예의
모든 정수가 우리 호남에 있고, 판소리는 지금 세계의 음악계가 놀라는, 어떻게 이러한 음악의 장르가 있냐 하는 그것도 바로 우리 남도소리의 본교장 호남에서 우리들에게 조상이 남겨준 소중한 유물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맛, 이건 광주 음식은 어디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대선 때 사람들은 고생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제 평생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제가 한숨에 달려오게 되는데, 오늘도 점심, 저녁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한 미가, 이것은, 이 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여성들이 남편과 자식한테 제일 좋은 것을 남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양이나 또 맛있는 거나 모양이나 최고의 것을 모든 여성의 지혜, 어머니의 지혜가, 아내의 지혜가 다 담겨있는 이 음식의 이 경쟁은 세계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뚜렷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남도 음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호남의 여성들이 지혜롭고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욱 어딘들 소홀했겠습니까마는 더 뚜렷하고 더 도드라 보였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호남의 여성들에게도 한없는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시간이 갈수록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유지하고 즐기려고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는 생활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전 세계인이 거기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의 발전이라는 것은 또 무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광주 비엔날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의 선정, 이러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러한 사건들인데, 이것이 전부 광주에 모이고 세계 3대 비엔날레의 하나로 좀 우뚝 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지금 비엔날레도 이제 디자인과 이렇게 해서 격월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참 소중하게 해서 잘 발전시켜 주십사 하고 타지 사람으로 저는 아주 굉장히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광주만에 갖고 있는 이러한 높은 가치와 발전의 가능성, 그야말로 그 잠재된 모든 힘을 혹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면서 어떠한 것보다도 아주 팽창력이 큰 그러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다라고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지금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복화, 그리고 단순한 어떤 기계적인 경제가 아니라 거기에 아주 끼가 들어가 있고 꿈이 들어가 있고 창의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제를 해야만 선진 경제로 올라서는데, 그걸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검토해보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광주가 앞장을 서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의 부족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는 그러한 그 편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은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 호남 없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게 지탱하겠느냐라는 말로서 지금의 현실에도 딱 맞는 아주 소중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랑해야 되고 호남을 중시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러한 점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동감을 하면서 이 지역을 지역 경제나 지역의 문화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더욱더 빛내게 해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 주도형으로 발전시키면서 이제 아주 크게 앞으로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만들고 선도적인 문화 콘텐츠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정당한 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지금 많이 서로 대치되고 서로 폄하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좁은 국토에서 한 마음으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특성과 그 장점을 살려내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정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시대에 아주 맹주로서 광주가 이제 그 앞장을 서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빛내게 할 수 있도록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 그리고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로서의 정신적 우월성 그리고 높은 깊은 문화적인 전통과 그 능력을 다 포함해서 국민 통합의 또 중심도 서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광주에 대해서 7대 공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대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가장 많이 반영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광남일보가 여러 번 보도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는 또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광주에 대한 국비 지원과 또 예산 지원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특히 작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아쉬워했던 대선 공약은 번번이 들어갔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광주 완도 고속도로도 1조 5천억 규모인데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 호남에 대한 예산은 거의 되어서 우리가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국비 확보 규모가 전년 대비 6천억이 늘어나는 14.9% 거의 15%가 늘어나서 전국에서도 이것도 역대 최대고 아주 좀 힘차게 지금 광주만 보더라도 전남이 15% 전북이 또 6조 원대로 들어갔지만 광주는 국비가 3조 2천억으로서 전년 대비 25%가 늘었습니다. 제가 호남에 있으면서 약속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우리 박 후보가 이 공약을 참 까다롭게 하셨어요. 이거 못 지킬 거 뺀다고 해갖고 여기 들어오면은 예전 같으면 그냥 무조건 공약에 올렸잖아요. 웬만하면 올렸죠. 근데 요번에는 기재부 팀들이 옆에 딱 붙어서 OX를 쳤어요. 물론 X 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세모로 바뀌고 동그라미로 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행률이 높은 겁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대충 했더랬는데 이번에는 전부 따지고 넣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행률이 계속 높을 겁니다. 자동차 기지도 이 산단에 이것도 1조 3천억짜리인데 그 시작이 되고 100만 대 계획하고 그래서 또 KTX 광주 목포 간에 그것도 착수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밀려있던 국책사업도 물꼬가 트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챙겨서
왜냐?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SOC도 따라가야 되고 또 선투자도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경부축보다는 오히려 서해안 시대가 국부 창출의 중심이 될 것이 많다. 그렇다고 경부의 해양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엄청난 이 대륙 경제에 대한 우리의 수요 태세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기회가 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활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 호남은 기회만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충분한 역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간단히 마치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정치적인 얘기 제가 좀 피했습니다만 뭐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는 것 비해서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한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참 광주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문화예술에 대한 해박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꿈과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명년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주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정부 여당에서는 이 지원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 산업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 갤러리 설치 같은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과 문화 체험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설치, 3D 콘텐츠 미디어 산업 활성화 지원 이런 것을 우리가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예 창작 공간 조성으로 우선 15억이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역 공약인 3D 콘텐츠 미디어 활성화 지원으로 변경 요구를 해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1,575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 852억을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고, 이러한 것은 이러한 계획이 조정이 되면은 내년 이상부터 다시 반영이 돼서 해나갈 것이고, 이러한 것이 조금 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런 거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4년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가 결정만 되면은 순조롭게 지원할 것이고,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를 문화도시, 문화중심으로 하겠다고 이미 국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더 힘을 써야 계획대로 잘 되겠지만 큰 줄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광주가 중심이 돼서 해나가는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 황 대표님이 여기서 약 50일간 이 대선 때 노력을 하신 결과로 약 25% 정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구는 13%뿐이 안 됐는데 그의 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방선거 앞으로 60일 좀 넘게 남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새누리당 구청장 예비 후보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현재? 그럼 그분들이 왜 안 나오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광주 시내는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정전합 계열이 있으니까 욕먹고 돈 쓰고, 결론에서는 뒤에
어떤 보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러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 대책이 있어야만 구청장 후보를 내고 예비후보로 등록돼서 정말로 당에 기여할 수 있고 영원한 한마음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 대표님은 각 구청장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당에다 지시를 하세요. 구청장 후보 나오신 분은 어떠한 예우를 앞으로 해주겠다. 그런 것도 공약사업으로 내부적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와요. 그런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두 번째로 조국 근대화 촉진을 했던 지금 현재 독일 가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고 간호사가 없었으면 안 계셨으면 근대화 초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베트남 전쟁으로서 정말로 젊은이들의 피가 없었으면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근대화 촉진으로 인하여 이렇게 잘 사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한마음 근대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순천에다 6만 평을 땅을 내놓은 분이 있어요. 독일인 마을에. 그러면서 연인원 거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은 대학까지 학비가 없습니다. 연인원 300명을 그 학교에서 연수를 시켜가지고 독일 대학이라든가 독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기초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근대화 촉진이고 연합 한마음이고 영원하고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또 우리 강주 전남에 있는 인재들을 독일로 보내서 지금 유럽은 독일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 호남의 모든 청소년들이 인재가 될 수 있는 꿈의 양성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독일인 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나라는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황 대표님 띄워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것을 뜻깊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영남과 호남을 하나로 더 뭉쳐지는 그러한 발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도, 기아자동차 많이 일하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10가지 안 해도 우리들이 전부 알고 있어요. 황 대표님의 여기서 49일 동안 계셨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강연하러 왔는데도 벌써 저희 후보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15%만 득표를 하면은 선거 비용을 다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데 15%가 안 될 때에는 개인 부담이 생기죠. 그러면은 수억씩 선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이제 손실로 끝나는데 지금 영남권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김부겸 의원이 가서 40%를 받고 또 부산 지역에는 벌써 서너 명의 민주당 그리고 이제 예전에 민주당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려가지고 저는 이번부터는 광주 호남도 바뀐다고 봐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이러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사실은 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영남보다 호남이 증가율이 훨씬 높은데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노력했다기보다도 국가에서 그만큼 호남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 투자를 하지 않아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러는 어떤 시대적인 또 국가적인 그만한 중요도에 의해서 전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갖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이제는 호남의 호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호남이다 라는 자긍심과 아울러 책임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용감하게 많이들 새누리당 이렇게 깃발로 출마도 또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일부는 희생이 따를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대선 때도 와서 호남에 3% 4% 이렇게 나왔더랬거든요. 3% 4% 6% 8% 이랬는데 드디어 지난번에 두 자릿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가 넘어갔죠. 깜짝 놀랐어요.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게 달성이 안 됐으면은 굉장히 당에서 몰렸을 텐데 오래간만에 그래서 잠수하는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호남은 이제 위축되는 호남이 아니라 팽창하는 호남이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그리고 이렇게 베푸는 호남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오늘 이제 간단히 몇 가지 통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뭘 할까?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하여 뭘 할까? 이러한 생각을 호남에서 이제 하시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됐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듯이 이 경제와 모든 이러한 것의 중심이 된 후에는 자연히 마음이 풀어지면서 자꾸 베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인심 좋은 호남, 얼마나 정이 많고, 하여간 뭐 지금도 제가 놀란 것이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그 할머니가 봉다리 해서 뭘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인심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는 그냥 손을 들고 헤어지기도 바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호남에서는요, 조그만 이게 신문지에서라도 뭘 하나 싸서 꼭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 그런 인정 많은 호남의 민심이 그냥 남아있는데 왜 이것이 안 움직이게 되냐? 난 반드시 움직인다. 이러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독일 마을은 아까 우리 김 의원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여수 지역만 해도 지난번에 20조 이상이 투자가 됐어요. 여수, 또 순천에 또 엄청나게 투자가 됐으니까 사실은 지역별로 보면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이 지금 6년째 6년, 7년째 가고 있습니다만은 정성껏 호남을 발전시키고 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진정성이나 그러한 또 그 투자의 결실이 나타나면서 호남이 이제 발전할 것이고, 그런 발전의 여유가 생긴 것만큼 또 대한민국에 다시 이걸 돌려주시고, 그러면서 정치도 이제는 여기가 또 다시 한번 선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호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이 되라, 그런 거는 좀 무리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지역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아주 그냥 사막도 아니고 콘크리트 바닥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나는 조만간에 풀리고 변한다라는 것이 저도 한 20년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감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누리당 출마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갖고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아주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그 민심은 화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저 자신도 우리 새누리당에 좀 더 선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찬입니다. 제가 감히 우리 새누리당 강호애 대표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우리 예산도 많이 도움을 주셨다니까 감사드리는데, 우리 호남이 지금 정권이 아까 말한 한 7년 김대중 정권 이후에 노무현 문민 정권 이후에 새누리당 정부가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또 한 가지 두 대표님한테 부탁드려서 인재 등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호남 사람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대표님께서 정말 우리 호남을 생각한다면 지금 청와대 쪽이라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께서라도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인재들을 고루 좀 등용할 수 있는 길이 가장 깊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호남 사람들을 물을 두를 수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도 실력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요 부처에 우리 호남 인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좀 많이 등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또 새누리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재 등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불만인 데가 TK예요. TK. 거기 가면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통계를 안 갖고 왔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균형이 좀 맞춰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현지인 등용이에요. 호남 사람이 등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무늬만 호남인 사람들이 등용이 되니까
광주나 이런 현지에서는 뭐 우리 동네 사람 광고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때 인재 등용은 현지 등용입니다. 과거를 봐서 과거가 서울에 모여 있는 사람을 데리고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하면은 완도에서도 쓰고 진도에서도 쓰고 거제도에서 쓰고 제주도에서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벼슬을 마치면은 전부 낙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가지고 또 선비로서 향교나 이런 데서 또 후학을 가르치고 또 사림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걸 안 따지고 할아버지 묘가 그냥 광주에 있으면 광주 사람 이러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다 서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도 여러 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현지인을 호남 사람이다라고 장관도 시키고 차관도 시키고 요직에 앉혀서 이렇게 쓰면은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광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 사람이다라고 그냥 쓰라 이겁니다. 태어난 것이 광주고 초중고등학교 광주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모든 생활을 서울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공동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여기도 대학 교수들도 있고 또 여기 또 정치인들도 있고 현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정한 포션을 광주 사람을 광주에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서울에 있는 광주 사람과 광주에 있는 광주 사람 하면은 혹시 차이가 좀 날지 모른다 이거예요. 차이가 나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다 보면은 서울에 있는 광주 사람들이 일 마치고 나서는 광주에 내려와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죠. 여기도 김양준 재판관 분들은 내려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는 훌륭하시다 이거예요. 관직을 마치고는 고향에 와서 계시고 이런 분들이 또 그리고 가서 또 등용이 되면은 또 일하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와서 살고 외국에서는 그렇게를 많이 워싱턴에 그 정부 일할 때만 워싱턴에 있죠. 아니면 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진정한 인재의 등용이 형평이 맞는 것이지. 다 그 숫자는 맞추고 있어요.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제가 통계는 다시 뽑아보면은요. 그거 맞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고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장관 지나가도 장관 끝나면은 그냥 그날로 광주로 돌아와서 또 광주 사람이 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주에는 그 어떤 지적 수준과 어떤 그 광주의 문화가 유지가 되지. 좀 잘났다 하면은 전부 서울 간다. 그럼 우리가 뭐 2등 시민이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아유 애 낳으면은 그냥 서울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고 또 실제로 이 광주 자체가 발전을 해야지 자꾸 서울로 인재를 빼앗기면은 그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은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 가면 또 아우성이에요. 부산 가도 아우성이고 전주 가도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아직도 한 4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런데 착안을 해서 좀 하여간 인재 등용에 따라서 국가 발전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광주 현지인을 격려하고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광주에 있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광주인보다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만에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 분들을 직접 임용을 해야
서울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하고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는 광주에 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박사명 구의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사명 구의원이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아주 정신이 번쩍 나서 뭐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숨 쉬고 몸을 좀 뚫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앙에서 제가 당대표가 어떻게 밤낮 광주에 와서 있겠습니까? 그 가끔 오더라도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저처럼 그렇게 와서 이렇게 계속하는 일을 반복하면은 중앙과 지방 간의 교류도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 57일 동안 와 있을 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제가 군 단위로 다 다녔거든요. 저 신안에서 뭐 무진장 완도까지 다 갔다 왔어요. 군 단위로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지 위주로 현장 위주로 하는데 좋은 그러한 방책이 생기고 또 애정도 생기고요. 오해도 풀리고 서로 그렇게 되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 다음 일정상에 있어서 안내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로.